오늘 보여드릴 아파트는 감정가 3억 8천에서 유찰이 돼서 2억 6천대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앞전에 낙찰자가 있었습니다. 그 낙찰자는 약 3억 천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났습니다. 오늘의 물건을 통해서 왜 낙찰자가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특수 권리가 풀리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권리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임장을 나와 보셔서 내가 권리를 풀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1순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2단지에도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경매요? 네. 네. 그거는 좀 어때요? 여기는? 그것도 대지권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받으셔서 그러니까 적정 거래 가격은 사실은 한 3억 5천원, 3억 6천. 3억 5천, 3억 6천. 그거 감안하시면 그거 제가 받아서 조금 싸게 해서 한 3억 4천에 논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일 먼저 빠질 수 있고. 1순위로 나옵니다. 네. 1순위로. 1순위로 나와요. 오늘의 아파트는 검단 왕길역에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일지라도 감정가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이상이 없는 물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감정가에 대지권 미등기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아니라 기존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을 한 상태라면 그 금액을 여러분들은 인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모든 주택은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또한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나누어지는데 집합 건물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합쳐진 하나의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 집합 건물에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상적인 집합 건물의 대지권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표제부가 나와 있고요. 표제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대지권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나와 있는 검단 자이 같은 경우 등기를 열어보시면 표제부에 대지권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대지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대지권을 만나다 보면 총 3가지의 종류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가에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수분양자가 전액 납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건처럼 대지권은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수분양자가 미납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 자체가 없고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어차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분양가가 전액 납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물건 검색을 할 때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로 검색을 해보셔서 이런 물건을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대지권 미등기인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 가격엔 포함이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비고란을 보니까 분양금 납입 내역, 대지지분 포함 등이 첨부된 사실 조회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지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조회 회신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받으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셨을 땐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경매에 나와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도 한번 열어볼까요?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네,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 조회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팩트는 분양대금입니다. 분양대금을 납부를 했는지 그 여부는 현재 이곳에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건이 과거에도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경매 사건을 보시면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열 수는 없지만 참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회수연합의 현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원금과 이자는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권은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분양자가 미납된 사건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건은 아예 풀어갈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년 9월 22일 선고 2004-58611 판결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특수 권리 부분들을 풀어가려면 판례나 법적인 조문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네, 판시사항을 잠깐 보면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분양자가 있죠. 네, 그리고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변경 등기를 지적 정리 후에 해주기로 하고 일단은 아까 말했던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맞춰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제3자가 이 물건을 경락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경락인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적극으로 되어 있어요. 적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경락인이 분양자나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해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동시이해 항변 때문에 사실상 경락인은 대지 지분을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나는 수분양자한테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다. 동시 이행을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례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판례가 한번 뒤집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판례는 2023년 9월 21일 날 선고가 된 건데요. 내용은 그전과 동일한데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건데요.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채권은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소멸기간이 5년이고요.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지금 이 분양대금, 이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여기에서 나오신 변호사는 이 채권 자체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이 된 거다. 따라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마디로 경락이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멸 시효를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고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까지 넘어갑니다. 대법원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된다면 경락이는 대지권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채권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2023년에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용 승인이 10년도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상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무조건 이 채권 소멸이라는 건 10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소멸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한다거나 혹은 등기사항에 압류나 이런 법적인 행위를 걸어 놓는다면 소멸시효는 그때 당시로 중단이 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게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 채권 소멸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채권이 소멸되었을까 안 되었을까는 사실상 경매지 상황으로만은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채권 소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분양자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초보자 위주로 물건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해선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건 말 그대로 경매에서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다면 대지권 미등기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도 전문가적인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입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